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건 좀 실무적인 네. 얘기예요. 지금 아까는 이제 법규적인 부분은 놓칠까봐 네. 예, 우려하셔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종부세 보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작년, 재작년 동안. 헌법소원 많이 냈죠. 헌법소원 많이 내고 또 그것을 이용한 네. 법무법인들도 네. 굉장히 발맞춰서 많이 움직이셨던 걸로 압니다. 저도 네. 신문 광고를 본 것 같은데. 네. 저도 한번 해볼까 하지만 안 바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냥 그만뒀는데, 생각보다 요 헌법소원도 많이 하셨고 네. 그리고 보통 우리 고지서로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지서로 안 받고 그냥 굳이 신고 납부를 하신 네. 분들도 많으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있으니까 네. 뭐 복잡하게 신고 납부를 하셨겠죠. 네, 지금 네.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우연과 관련된 네. 헌법소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법무법인에서 어떤 영업 차원에서 네. 이게 정부 부과제도 이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네. 불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나중에 구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었죠. 그러다 그렇게 보니까 문구가 짜여져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빨리 해라, 막 이런 예, 거. 국세청장까지 나서서 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연 결정이 나면은 환급을 해주겠다. 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헌법재판소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어긋나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구제를 해준다고 네.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종합부동산세는 네. 신고납세제도,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부에서 고지를 하는 정부 부과 세목일까요? 정부에서 예, 부과를 하는 항목이 맞지 않나요? 네. 네. 이 부분을 좀 명확히 그런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종부세가 태동이 네. 2005년도에 네. 종부세가 태동이 됐잖아요. 네. 그때는 신고납부제도입니다. 아, 처음엔 신고납부였어요. 예, 신고납부. 이제 저도 이제 한국세무사에 당연하게 이게 고지서로 나온 줄 알았어요. 한국세무사에 임원했었는데 네. 그때 우리 세무사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어요. 이거 신고납부로 하도록.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종부세는 이 지방세, 재산세에서 그대로 끌어오기 때문에 네. 다 국세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신고 납부를 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정부부과제도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 특징은 정부부과제도가 원칙이에요. 고지서를 보면 납부하는 거 그게 원칙인데 또 신고 납부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좀 특이한 제도입니다. 열어놨어요. 예, 양쪽을 특이한 다. 제도예요. 그래서 이 정부부과제도는 보통 이제 12월 1일 정도 고지서가 옵니다. 네. 그러면은 12월 15일 날 납부를 하는데 네. 나는 고지세 계산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신고하면은 정부에서 고지한 결정이 취소가 됩니다. 네. 없었던 걸로 봐요. 결정은 취소가 되고 네, 내가 네. 신고한 게 우선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에는 그거 어렵지도 않은 것 같아요. 홈택스 네.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예, 그냥 똑같은 고지서와 똑같은 네. 금액이 자동으로 뜨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부과제도로 이제 고지서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90일 이내 불복을 안 하면은 나중에 우연 결정이 나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죠,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렇죠. 이제 네. 정부에서는 해준다고는 했는데 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고지서 나온 사람들은 90일 내에 만약 불복 청구를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신고 납부한 사람들은 5년 이내에 경정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너무 형평성에서 좀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이 경정청구 제도라는 것은 네.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을 때 네. 나중에 과다한 납부한 것을 알거나 또는 후발적인 사유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따라서 다시 신고를 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5년이거든요. 네. 그럼 신고 납부한 분들은 우연 결정이 나면은 5년 이내에 경정 청구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올해 네. 법이 개정이 됐어요.
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을 예. 때. 그러니까 고지 나쁠 때는 네. 90일 이내에 90일 이내에 예,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의신청을 그렇죠. 이의신청 불복 청구를 하고 하고 그런데 신고 납부한 사람들은 5년에 경정 청구 가능하죠. 경정 청구가 가능했는데 예, 그게 이제 바뀌는 네, 거예요. 상당히 어떻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네. 그 고지서를 받든가 네. 또는 신고 납부하든가 관계없이 관계없이 5년 이내 경정 청구를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상당히 국민들을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바뀌었네요. 제도죠. 네, 합리적으로 바뀌었네요. 또 이 사고가 신고납부 제도 하에서만 경정청구 허용되는데 조금 생각을 뛰어넘어서 진짜 그런, 정보라는 네. 게요. 이거 이렇게 분리돼 있으면 네. 이걸 모르는 국민들 같은 경우는 정보가 차단이 된 거잖아요. 네, 네. 불합리한 거죠. 그거를 이제 합리적으로 좀 그렇죠. 바꾼 케이스네요. 그래서 뭐 센터장님도 헌법소를 불복을 안 했다. 네. 그래도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아우, 그렇군요. 만약에 우연 결정이 나면은 네. 그게 이제 2023년도에 부과되는 고지되는 종부세가 아니고 네. 언제든지 경정 청구를 2023년도에 하면 됩니다. 네. 그럼 5년 이내에 그것은 전부 다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개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무슨 일이 네.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합리적으로 조금 더 세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개편되길 바랍니다. 이게 네. 정보라는 게 너무 한쪽에 이렇게 정보를 잘 습득할 수 있는 쪽에만 치우치다 보면 이렇게 피해를 보는 상대적인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세금이라는 것들이요.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잖아요. 네. 예,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거 외에 다른 것들이 좀 더 해주실 말씀들이 있을까요? 실무에서 너무 많은 사건들이 생길 네.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은 지금 뭐 대표님 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죠. 지금 너무 안 좋죠. 예, 안 좋기 올스톱이에요. 때문에 지금 네.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 건축을 하신 분들이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네. 이 종합부동산세 대부분 범위이다 보니까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렇죠. 네. 대표님 주변에는 시행사들 질문 네. 들어오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사전에 이렇게 의논을 네. 하시고서 진행을 하시면 좋은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 31일, 6월 1일과 같은 사례들도 그렇죠. 미리 상담했으면 잔금일을 좀 바꾸세요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러한 거 없이 이제 참 많이 그런 부분들이 예. 너무 아쉽죠. 많이 아쉽죠. 네. 그러면 저도 솔직히 이게 마음이 아파서 네. 편치가 않아요. 그럼 가서 이제 또 이제 그런 네. 제안을 하실 기회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럼 구제해 주세요. 아니면 다음엔 이런 일이 없게끔 그렇게 해서 바꾼 게 이런 개정 세법들 네, 그렇죠. 아니에요, 네.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또 네. 지금과 같은 상황하고 맞물린 네. 미분양. 네. 미분양이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속출했을 때 분양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도 안 돼서 속쓰린데 비용 계속료로 나고 거기다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종부세까지 부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고 힘겨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구제책이 있나요? 네. 네. 그게 이 부분도 네. 그 2022년도 7월 17일에 개정됐네요. 이것도 22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아. 이 부분이 저도 상당히 좀 문제가 네.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네. 대표님께서 가가지고 건의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봤었는데 네.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주택을 신축해서 분양이 안 되죠. 네. 그럼 5년 동안은 종부세 합산 배제를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차이를 뒀었어요. 네. 어떤 차이냐면은 네. 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은 네. 사원용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규정이 있거든요. 네. 거기를 보면은 네. 이렇게 나왔어요.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현재 네. 두 가지에 해당되는 자가 소유하는 주택, 네. 주택 중에서 미분양 주택에서는 합산 배제가 되거든요. 그 조항을 보면은 네. 감옥에 보면은 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 네. 남옥에 보면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네.
요거에 대해서는 5년 동안 합산 배제를 네. 하도록 돼 있는데 센터장님 이 주택법 제15조하고 네. 건축법 제11조 요 차이가 뭘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저는 찾아봐야죠, 이제. 네. 그러면은. 요 부분이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네.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 승인을 얻는 자는 네. 대규모 단지입니다. 아. 대규모 대규모 단지. 주택건설사업자로 아까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주택법에 따라서는 이제 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네. 등록은 단독주택이나 일반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 20호 이상은 반드시 2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사 면허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그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30세대 이상은 면허를 취득해야만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 승인은 결론으로 대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네.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합산 배제가 되고 네. 건축법 제11조는 네. 이 주택 신축 판매업자들 있죠. 네. 주로 개인들이겠죠. 개인들이죠. 예, 대부분은. 소규모 네. 19세대 이하 네. 요 분들한테 적용되는 것이 주로 이제 건축법 제11조입니다. 네. 그렇게 구분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차이가 있었어요. 네. 주택법 제15조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는 네. 5년 동안은 무조건 합산 배제가 됩니다. 5년은 무조건. 예, 네. 즉 미분양에서 누가 입주하지 않고 그냥 그 공실 상태에서도 합산 배제가 됐었는데 네. 주택법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네. 요 주택에 대해서는 네. 1년 이상 자기가 본인이 거주하거나 임대를 하면은 네. 무조건 합산 배제가 됐어요. 합산이 됐어요. 합산이 공시가. 됐어요. 예, 과세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주택 건설 사업자들은 상당히 불합리하죠. 분양은 안 되는데 임대는 할 수는 그렇죠. 있는 거 임대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네, 금융 비용을 충당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다 이거를 차등을 줬거든요. 네. 대규모 단지한테는 뭐야? 그 정부세 합산 5년 동안 합산 배제를 해주고 예. 소규모 주택 건설 사업자들한테는 1년 지나서 임대를 하거나 자기가 거주하면 합산을 네. 하고 네. 이렇게 차등을 줬었는데 지난해 7월 17일 날 네. 이것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차별하지 않겠다. 주택법이나 건축법 똑같이 임대하든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전부 다 종부세를 합산 배제합니다. 종부세를 과세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 소규모 주택건설 사업자들도 숨통이 좀 튀었어요. 예, 지금처럼 분양이 어려운 이 시점에 최소한 금융 비용은 좀 커버하면서 갈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임대라도 해서 네. 살아는 남아야죠. 네. 점점 시법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합리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선진화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지 합리적으로 않은 가는 경우도 과정. 많이 있지만은 물론 이제 어떻게 한 번에 바꾸겠어요. 정책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정책이 정치색에 물들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요거에 대한 전문가들께서 현명하게 잘 푸시겠지만 세금 때문에 로마 시대부터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세금 때문에 국가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국민의 원성이 쌓이면 안 되죠. 네, 합리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소득 개념, 보유 개념이 있지만은 어느 정도 소득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 그에 대해 부과하는 가장 합리적인 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유가 되면 세금 당연히 더 내야죠. 많이 벌면. 하지만 그게 아니라 불합리한 부분들은 좀 고쳐가면서 상생하는 방향으로 세금도 좀 발전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내용을 해주실 건가요?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 주택 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요즘 이슈가 되는 다중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많이들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세무분과 자문위원이신 이강호 대표님 모시고 건설세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